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또 상승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0.8% 넘게 상승세, 코스닥은 1.37%나 상승세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2,500선 가뿐히 넘기면서 2,600선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고 코스닥도 900포인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날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수급이 붙어주질 않다가 오늘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엔비디아 덕분이겠죠. 엔비디아가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2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429%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 쪽의 시장 다시 봐야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걸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양시장이 반도체 종목들의 힘으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위기가 엔비디아 때문에 한번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전환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시장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금통위가 조금 전에 금리 결정도 했습니다. 오늘 이벤트들이 많은데 5번 연속으로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상황이고요. 오늘 또 네이버가 하이퍼클러버 X 인공지능 AI를 또 공개하는데 이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저희가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 힌트 한번 얻어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파워10 시작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알려드릴 텐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나인원 자산관리의 기동현 대표 그리고 FR 자산관리 원성원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얼굴 원성원 팀장님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기 대표님은 워낙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시고 원성원 팀장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뷰너와 테크윙, DI, 한온 시스템, MK전자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원성원 팀장의 첫 번째 픽은 SK 오션플랜트, 농심, 인텔리안테크, 노바렉스,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심사숙고해서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해결책도 알려드리고 종목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부터 시작할까요? 네, 뷰노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AI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건보 등재도 좀 속속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조금 이례적으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게 뷰노예요. 네. 지금 상반기 매출 47억 원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배나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급여, 비급여 등의 건강보험 등재의 효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월 초까지 딥카스 도입한 병원만 37곳이고요. 병상으로 따지면 2만여 개 병상에 현재 딥카스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내 최초의 일반 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정지를 조금 미리 예측하는 AI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자의무 기록 보시면 EMR 안에서 뭐 맥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체온 이런 것들로 좀 선제적으로 바이탈 사인을 수집해서 심정지를 미리 예측하는 건데 네. 건보 입장에서는 좀 초기에 조금 질병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재난적 의료비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비급여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환자나 병원에서 모두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AI 의료기기들이 조금 조기 발견을 위한 어떤 선제적인 솔루션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급여 적용 대상 딥카스가 이미 작년 초부터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소아청소년까지도 비급여가 확대 적용이 되니까 매출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딥브레인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뷰노의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 첫 번째 종목으로 AI 의료기기 쪽에 최근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성원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SK 에코 플랜트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조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2019년 벨기에 덴마크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제작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일본, 대만에도 수출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올해 설립 이후 반기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사업 비중의 77%인 플랜트가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랜트 산업은 특징은 제품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되며 숙련 업체 또한 많지 않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21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대만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51%로 확대됐고 하반기 신규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수주 금액은 약 8,990억 원으로 이를 거라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해외 시장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곳인데요.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또 유럽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상풍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울산에서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부유식 방식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유식은 이제 시작인 단계로 아직 주도하는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해외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향후 성장성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남으셔가지고 당황하셨을 텐데 저희가 시계가 스타트를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딱 맞게 거의 해주셨을 겁니다. SK 오션 플랜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제가 지금 3주 연속 계속 반도체 검사 장비 쪽 종목을 빼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갈 거라 다시 믿고 있고 테크윙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제조해가지고 웨이퍼 검사 장비를 고객사에 지금 시제품을 납품을 한 상태로 현장 테스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에만 매출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비메모리 쪽의 검사 장비로 매출을 조금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제 보드 안에 작은 패드에다가 미세한 바늘을 접촉시키면 이제 전자적인 특성들, 반도체적인 어떤 특성들을 검사할 수 있는 후공정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안정적으로 좀 고객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기존에는 계속 메모리 관련 업체들한테만 고객사가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로 조금 벗어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포인트를 보시면 DDR5로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나오는 이 교체 수요인데 이게 콕 장비입니다. 네. COK라고 하는데 체인지 오버 키트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이제 교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교체 사이클이 도래할 때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테크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시장 앞으로 꾸준하게 메모리 시장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에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외국인 수급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땡! 네. 네, 여기까지 테크윙 두 번째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기 대표님은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할 말이 늘어나세요. 시간이 지금 조금씩 넘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원성원 팀장님? 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농심입니다. 농심.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라면이 장바구니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 되어버려서인 것 같은데요. 또 해외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하반기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습니다. 농심은 올 상반기 중 전체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이룬 결과이고 미국 법인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25.2% 늘어난 3,162억 원, 또 영업이익은 536% 증가한 337억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 내 라면 수요 확대로 2025년 미국의 3공장 설립 추진과 작년 4월 가동한 제2공장의 생산 라인 시설 추가 건립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물가 억제 정책으로 음식료 섹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수출 비중에 따른 실적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업 비중을 보면은 라면이 80%, 스낵류가 15%인데요. 이번 여름 눈여겨보실 것은 6월에 출시된 먹태깡 브랜드입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봉 이상이 판매되었는데 10년 전 나왔던 허니버터칩 광풍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업계의 기대가 있습니다. 편의점 예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요. 네. 3분기 매출 증가로 하반기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게 농심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 뭘까요? 네, 한 번 더 반도체 검사 장비 DI로 좋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날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호실적은 나오고 있고요. 차트 상황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121선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1년도 1월부터 DDR5 향으로 그 버닌 테스트 장비가 지속적으로 고객사에 납품이 되고 있으면서 전사 실적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으로 보시면 버닌 테스트용으로 공급하는 제품들을 보면 버닌 테스트 장비 하나 그리고 버닌 보드 이렇게 두 개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버닌 테스트는 그 반도체 제조 공정의 주요 3대 테스트죠. 웨이퍼 테스트, 버닌 테스트, 그냥 파이널 테스트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비트코인 채굴 센터나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PC나 스마트폰보다 상당히 가혹한 환경에서 이 내구성 그리고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버닌 테스트의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DI의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전방 산업에서 DDR5로의 전환이 역행한다든지 뭐 버닌 테스트 수요가 역성장한다면 당연히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더 연산을 잘하는 DDR5 램으로의 수요 그리고 더 잘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DDR5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 여기 안에서 DI가 꾸준하게 실적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원성원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네, 인텔리안 테크는 해상용 위성통신 분야 1위로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네. 현재의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위주의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저궤도 위성 시장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위성통신은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네. 동사는 저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웹을 주요 고객사로 하여 2분기 매출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87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궤도 위성에 관심이 끌리는 이유는 선진국의 인터넷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UAM 또는 자율주행을 위한 초공간 통신 서비스, 또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대 보급입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 600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전체 매출 95%가 수출의 비중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으로 추정되는 A사와 8월에 300억 규모의 게이트웨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 게이트웨이 안테나는 저궤도 위성과 지구의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매체로 아마존이 이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온라인 마켓 고객 확대와 앞으로 이제 미래 유망한 시장 확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국내 기업도 발빠른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까지 10초 남겨놓고 설명 주셨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기 대표님. 네,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네, 최근에 럭셔리카의 끝판왕이죠. 롤스로이스가 한온 시스템의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한온 시스템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순이익이 1,10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배 가까이 급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롤스로이스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명은 이제 스펙터. 여기 안에 전동식 공기압축기 그리고 전동식 워터펌프가 공급이 됩니다. 전동식 공기압축기라고 보시면 에어컨 작동을 위한 주요 장치로 보시면 좋고요. 네. 전기차에서는 이제 냉매를 순환시켜가지고 배터리팩이라든지 모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고 워터펌프도 냉과 수를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배터리팩이라든지 모터 등의 부품들이 네. 일정 온도 내에서 잘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품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그 전동식 공기압축기라든지 워터펌프는 역할 자체가 상당히 미미했었는데 앞으로 전기차에서의 열 관리 시스템을 보면은 엔진 없이 냉매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냉각을 하고 이런 작동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주행 거리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두 개 부품이 중요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경쟁사로 보시면 일본의 덴소가 있고 이제 한온 시스템 이렇게 두 개로 보는데 덴소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크게 이렇다 할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한온 시스템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원성원 팀장님의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 네, 국내 건기식 시장은 엔데믹 위에 관심과 소비가 좀 줄고 치열한 경쟁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미국 건기식 GNC 제품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가 바로 노바렉스입니다. 중국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여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기식 수요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은 2위 시장이고 연평균 성장률 9.9%로 2022년 671억 위안, 또 2023년 735억 위안으로 확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4년 동안 해외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올 2분기 해외 매출이 이미 작년 연매출을 돌파하고 있어서 올해 수출 규모 700억 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2의 중국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태국 시장을 매우 공들여서 공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약품 OEM, ODM을 생산을 주로 하고 있지만 기능성 원료 개발에도 매우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성 원료 개발, 이번에 이제 7년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이 개별형 인정형 원료 새싹 보리 추출물이 식약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 개별 인정형 원료는 6년간 원료 제조와 판매 독점권 보유로 높은 시장성과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바렉스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MK전자. MK전자. 네, 반도체 패키징 소재 기업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 횡보하면서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오늘은 다만 좀 빠지지만 5거래일 연속 최근 들어서 좀 매수해주고 있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볼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두 개 부품들은 이제 볼그레이드 어레이죠. BGA 기판에서 역할을 좀 수행하는 제품들인데 고객사로 보시면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리고 오사트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140여 것 정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퀄컴 등 뭐 MS, 구글, 아마존까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고객사에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는 아직까지 좀 길게 횡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주목도 아직은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고 하죠. SiC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본딩 와이어 기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SiC 핵심 응용처로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산업은 이제 주행 중에 어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꼽기 때문에 뭐 최신의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기술력을 오랫동안 확보해 왔던 이 본딩 와이어 기술들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본딩 와이어 기술은 이제 얇은 금속선을 이제 아주 얇은 거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아서 내는 기술인데 최근의 기술은 아니고요. 좀 구식의 기술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그 안정성과 기술력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전장 사업에서 조금 크게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네. 추가적으로는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까지 5가지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원성원 팀장님의 5번째는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네, 중국 관광객 수혜주의 하나인데요. 네. 개별 종목별로 수혜를 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구매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수수료는 여행객이 늘어나면 매출이 바로 상승하는 구조여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최대의 수혜주일 것 같은데요. 예전과 다르게 비중국인 비중이 많이 증가했고 동남아 관광객이 전체 입국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11월 수수료 기준으로 39%를 동남아 관광객이 차지하며 높은 소비 역량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 2분기 국내외 합산 매출은 1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5% 늘어나 2019년 2분기 매출액 153억 원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번 실적을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되기 전에 창출된 점이라는 것과 팬데믹 이전 대비 수익성이 2배 넘게 개선된 점인데요. 이것은 비중국인 증가와 또 싱가포르, 프랑스의 그 해외 법인 실적 호조와 KTS 인수로 시장 지배력이 증가된 것과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 증가를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문화에 대한 관광객이 관심이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초 남겨놓고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두 분이 5개, 10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지금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PMI의 지표가 둔화된 게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금 살아났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역시나 빨간불로 지금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발 훈풍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2,532선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121선의 무거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상승폭은 다소 반납을 한 모습인데요. 다만 현재 구간에도 0.6%의 오름세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탄력이 오늘 더 좋습니다. 1.3%가량 상승하면서 890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고요. 테마주들의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징주 3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한 빅 이벤트 3가지를 꼽는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의 발표가 있겠고요. 잭슨홀 미팅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었죠. 엔비디아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그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AI 칩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한 칩에 5천만 원가량이 하는 고가의 AI 칩 생산을 엔비디아가 현재보다 최대 4배가량 더 상승해서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 AI 관련 기업들의 훈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는데요. 오늘도 6%에 가까운 강세 흐름 나오면서 12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과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입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포스코 DX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10월 달에 주주 총회를 연 다음에 최종 확정안을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데요. 포스코 DX의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4에서 5%대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포스코 DX고요. 전거래일에는 9%대 강세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동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는 4.6%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인데요. 캐나다의 한 기업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천당 제약이 수령하게 되는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우리 돈으로 200억 원가량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판매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계약이 유지가 되는데 판매가 되는 금액 매출액 이익의 최대 50%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추정되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삼천당 제약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상한가에 올라선 뒤에 지금 단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들을 더 선별해 오셨으니까 이 종목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 종목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항상
항상 질문 받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추가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보면 대하TI와 카카오, 상신전자, 현대무벡스, KT 이렇게 가져오셨고 원성원 팀장의 픽은 CS 베어링, 오리온, 솔리드, 유한양행,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추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철도 관련주 대하TI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공급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KTX 1단계, 2단계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를 모두 수용하는 고속철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23년도 이제 매출은 1분기 매출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도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만 이제 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판관비라든지 인건비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법인세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단기 순이익이 좀 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좀 하반기를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국토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재건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 관련 주로도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일들이 협상이 될 때마다 대하TI가 좀 주목을 받던 모습들을 좀 최근에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회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수주를 받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네. 뭐 그도 그럴 것들이 그 공공재 성격이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대하TI와 우크라이나 기업 간의 어떤 수주는 없을지언정 뭐 철도 업종의 특성상 뭐 이제 정부라든지 국가의 어떤 철도공단, 뭐 한국철도공사 등의 어떤 간접적인 수주를 통해서 뭔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아직은 횡보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조금 외국인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 관련 대하TI 여러 가지 모멘텀과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붙고 있다라는 거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원성원 팀장님의 6번째 종목이 CS 베어링이죠. CS 베어링을 이제 유튜브에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MIH님이 CS 베어링 자세하게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풍력 업황 개선과 미 해상 풍력단지 승인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익이 수혜가 많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질문에 대한 설명. 종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CS 베어링입니다. 해상 풍력의 블레이드와 로터의 연결 역할을 하는 베어링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주요 고객사인 GE와 14년 이상 베어링 공급을 했고 GE 내 점유율은 2011년 5%에서 2019년 3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글로벌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지멘스 가메사 등과의 제품 개발과 인증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출 90% 이상을 차지하는 G2향 매출이 증가하며 올 2분기 매출에 281억, 또 54%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22억으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한 개의 고객사 비중이 높은 점을 개선하려 고객사 다변화에 노력 중에 있는데요. 풍력 베어링 같은 경우 미국은 생산 업체가 없고 한국 기업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 단일화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올리려 국내 공장 설비를 베트남으로 확정 이전하였고 생산량도 2021년 4,600피스에서 23년 8,000피스로 늘어날 전망이고 그 이외에도 모회사인 CS 윈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영업망 확대가 많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기에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여러 가지 모멘텀 설명해 주셨고 MIH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 쪽에서 해상풍력단지 계속 건설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CS 베어링, CS 윈드 함께 좀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할까요? 네, 대표적인 성장주 카카오를 카카오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49,000원대 횡보 중인 모습 그러니까요. 네, 볼 수 있는데 언제쯤 좀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천천히 좀 성장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금리도 계속 연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경기 둔화라든지 뭐 계속 사업 수익에 대한 어떤 모델들이 계속 좀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카카오톡의 개편 성과가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주들이 잘 움직이고 엔터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카카오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SM이라든지 카카오 엔터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 탭에 앞으로 인스타 스토리와 유사하게 그 기간 한정 컨텐츠들이 좀 들어갈 거고 그 로컬 컨텐츠들을 좀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트래픽도 좀 늘어나고 신규 매출을 좀 창출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오픈 채팅이라든지 쇼핑 탭의 개편 매출에 대한 어떤 기여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 탭에 대한 어떤 개편 성과가 전체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데 좀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좀 AI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하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로 나오거나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시세 분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AI는 이제 메신저 플랫폼의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디벨롭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 쪽으로는 이제 SM 그리고 카카오 엔터, 카카오까지 해서 이제 3사가 미국에 이제 통합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땡. 네. 네. 자, 카카오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또 카카오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자, 장투미준님께서 카카오의 CEO 리스크는 괜찮을까요? 최근에 네, 더 압수수색과 말씀하셨어요.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김범수 의장과 관련해서는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지금 횡보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의장과의 리스크보다는 카카오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더 기다리고 있는 주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투미주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원성원 팀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네, 우리에게 그 정을 느끼게 하는 초코파이의 네, 기업이죠.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농심과 봉지과자의 라이벌 관계인데요. 좀 두 회사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상반기 국내 2위에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으로 하반기 또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법인 매출을 보면 전쟁 중임에도 러시아에서 올 1분기 48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이제 현지화와 품목 다변화 전략이 통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려 12종의 초코파이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오리온의 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국내 대비 해외 사업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해외 사업 매출 2조 원 돌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아주 전력 질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기업과 지금 좀 다른 점을 보자면 오리온은 1990년대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을 해서 그런 걸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런 매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제과 부문 이외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간편 식사 대용식과 단백질 음료, 또 바이오 사업 등의 3대 신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에서 오리온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이제 상신전자로 상신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히토류들 이제 미중 분쟁이 계속 불거질 때마다 이제 무기화로 꺼내는 게 이제 히토류에 대한 그렇죠. 어떤 수출 제한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히토류를 쓰지 않는 전기차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최근에 또 히토류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미 산화철에 이제 금속 원소를 혼합해서 만든 이제 페라이트를 이제 연구 자석으로 활용한 전기차 모델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연구 자석은 지금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 다음으로 완성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네오디뮴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연구 자석으로 페라이트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상신전자가 대표적으로 페라이트 관련주로 꼽히는 이유가 페라이트 코어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을 해서 고객사에 시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페라이트 코어는 전자파 노이즈 제거 등에 쓰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들, 반도체 등이 이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액터는 전력 변환 장치 부품입니다. 기존에는 가전기기,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등에 쓰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전장 부품에도 핵심적으로 사용될 부품이기 때문에 상신전자의 고객사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외국인도 어제 좀 큰 금액으로 좀 들어온 부분들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상신전자까지 기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원성원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네, LTE와 5G 기지국 구축에 사용되는 유무선 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로 국내 1위 중계기 공급 업체입니다. 네네. 상반기에 1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연간 400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2년 3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성장세만큼의 주가 오름폭은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적 상승 배경에는 북미 지역 중계기 수요 증가와 또 유럽의 매출이 확대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시장은 2022년부터 5G 장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는 동사의 DAS라고 분산 안테나 시스템의 매출이 확대되고, 유럽은 정부 주도하에 망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G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 필수 동력 성장인 만큼 해외 법인을 통한 사업 기회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주가를 계속 보시기에 매우 좋은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통신장비 업체도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솔루션의 강자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 네, 현대그룹 계열의 자동화, 물류 자동화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요. 그 네이버라든지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대무벡스가 총 730억 원 규모 2차 전지 전극 공정, 전극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을 잇따라서 2건이나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솔루션에서 최초로 지금 2차 전지 스마트 공장에다가 납품한 이력들이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물류, 타이어, 식품에 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도 물류 솔루션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누적 수주 잔고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합쳐가지고 2,400억 원입니다. 19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됐던 어떤 누적 수주 사업 그리고 이제 보수 사업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연간 한 150여 건의 공사 수주들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네이버 1784 그 빌딩이죠. 최초의 그 로봇 친화형 빌딩입니다. 여기에도 현대무벡스가 층간 로봇 이송 시스템인 로보포트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도 앞으로도 현대무벡스가 같이 묶여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이번 분기 적자가 나왔거든요. 계속 적자폭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들, 전방 산업에서 계속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무벡스까지 종목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원성원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요즘 바이오주가 조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한양행 또한 그렇습니다. 예, 비소세포암 폐암 제3세대 표적항암 1차 치료제 렉나자를 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전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국내 발표가 비소세포 폐암 환자 이제
국내 비소세폐암 환자가 9,8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발표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10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렉나자 3상 결과 발표 후 2024년 국내 1차 치료제로 출시된다면 수익성 개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3년 차인 2026년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제 조건은 기존의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늘려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렉나자가 이제 만약에 시판이 된다면 글로벌 판권은 존슨앤존슨에게 있고 또 존슨앤존슨이 2025년까지 제약 매출을 600억 불 목표여서 판매를 열심히 하고 또 약에 문제가 없다면 로열티로도 되게 안정적인 매출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 공급으로 고객 선정과 임상 데이터도 축적하는 마케팅이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환자분들께는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돼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주목 하겠습니다. 네, 원 팀장님께서 아까 통신 장비주로 솔리드 추천을 네. 해주셨고 저는 이제 통신 3사 KT를 KT 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신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았어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정부가 계속 규제를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뭐 주파수도 뺏어버리고 사이동 통신 사업자 네. 나오겠다고 이제 계속 검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통신 3사에는 주가에는 좀 피로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KT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고요. 상반기 실적에서 확인을 해봤듯이 지속적으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견조하게 실적 흐름을 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은 갖췄다고 조금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본사뿐만 아니고 이제 부동산 쪽이라든지 뭐 BC카드, 뭐 미디어 콘텐츠 자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통신과 비통신 사업이 견조하게 좀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조화롭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약세 이슈들이 좀 많이 둔화가 되게 되면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4천억 원대로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셀프 가입을 하죠. 그 알뜰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좀 비용 절감이 많이 있었었고 콜센터들이 전반적으로 상담원들이 AI로 교체되는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인당 생산성도 많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유통 구조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효율성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국내 초거대 AI 모델에 대한 어떤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5G 가입자 증가수에 따라서 AI 마음에 대한 어떤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배당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배당까지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KT 주셨고요. 자, 이번에 원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네.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80%가 내비게이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되면 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100%를 될 텐데요. 이거는 확실한 성장 동력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품의 변화는 생산 과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와 전사적 자원관리 사업 또 IT 분야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서 2027년에는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럽에서 ISA라고 지능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2022년에 이제 의무화하는 법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24년까지 의무 장착을 해야 하는데 유럽에는 아직 내비게이션 장착률이 좀 국내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탑재율을 2021년까지 80%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내비 시장과 또 정밀 지도를 또 밀접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밀 지도와 내비는 함께 성장하는 구조여서 하반기 레벨 3 자율주행 EV9에 탑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지는 또 전자제어 및 ADAS라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레벨 3가 상용화 된다면 매출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땡!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까지.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종목명만 딱 듣겠습니다. 네. 기동현 대표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KT로 하겠습니다. KT.
자, 최종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KT 주셨고요. 원성원 팀장님은요? 전 유한양행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KT와 유한양행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